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일즈로 사업하기 지금 오픈 스텝으로 운영 스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가 제이어스의 박상호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먼 길 오시느라 좀 이제 고생하셨는데, 오늘 강의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거 공지하고 나서 거의 2주 내내 자료 만드느라고, 오늘 PPT 페이지 수가 65장이거든요. 예, 이제 시간이 쪽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 간략하게 포인트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제가 잠깐 질문 타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좀 적어 주셨다가 한번 다시 좀 해주시면은 제가 좀 질문을 갖고, 마지막에는 좀 여러분들이 현재 고객님하고 미팅 중인 건들, 그리고 진행 중인 건에 있는데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좀 질의를 받고 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없으시면은 제 고객분들로 좀 해보겠습니다. 있으시면 꼭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이거는 제 개인 이력인데, 제가 사실 이 업을 하면서 회사를 진짜 많이 옮겨 다녔어요. 제가 한 7개 회사를 거쳐왔나? 지금 제가 7년 차거든요. 7년 차인데, 저는 지인 영업하고 소개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그냥 DB 영업만 했어요. 한 DB 값으로만 솔직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7천만 원 이상 정도 쓴 것 같아요. 7년 동안. 매년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쓰니까요. 매달 DB 값으로 거의 150에서 200만 원 나갑니다. 예, 제가 DB 영업할 때도 개수를 막 20, 30개씩 썼으니까. 저는 지인 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 길은 오로지 DB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진짜 그 신입 때부터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DB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를 이루어지는지. 제가 그때 리첸코에 첫 위임을 했었는데, 리첸코 관리자들이 제가 이제 조인학을 요청했더니 갔는데 5건을 나갔는데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행되는 건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다른 쪽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고 회사를 이직하게 됐는데, 지금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쪽으로 영업을 좀 하고 있고, 들어오는 소개 영업 정도, 그리고 DB 교육 관련해서 지금 사업단에서 제가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자, 오늘의 강의 목표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장 분석은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7년째 만들어 온 기준입니다. 오늘 강의하는 제가 7년을 영업해 오면서 만들어 온 기준이에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시면서 과연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기준이 있는가? 고객들하고 상담을 할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가? 이거를 반드시 꼭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업을 하면서 이 기준은 저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상담의 방향을 못 잡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 꼭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5년 이상의 DB 영업에 대한 통계치로 오늘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고객분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영업하는 행위에 있으셔서 너무나 성과가 잘 나오고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 뭐 비갱신이 좋고 갱신이 좋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답입니다. 그만큼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보장 분석입니다. 보장 분석이란 뭐냐? 이제 이거는 사전적 의미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정의를 내린 이 보장 분석은 고객님의 보험 상태 플러스 고객님의 현재 재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컨설팅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은 어떤가, 가족력은 어떤가, 경제력은 어떤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 상태는 어떤가, 몇 년도에 가입을 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저는 보장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컨설팅하는 게 저의 일이죠. 그래서 보장 분석은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 자,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보험 세팅을 하실 때 기준이 있으신가요? 나는 기준이 있다. 나는 이 사람에 상관없이 내가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했을 때 이 정도 기준은 가지고 있다.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뭐 그냥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준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저는 제 기준은 이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보험이 하나도 없다 라는 기준 하에 진단금 얼마, 수술비 얼마, 후유장이 얼마,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탑재가 돼 있어야 돼. 그런 기준 없이 상담을 하면은 그 고객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 사람이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안 갖고 있는 건지 이 기준을 못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이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진 기준입니다. 네, 암 진단금 5천, 혈관 진단금 2천, 뭐 이제 등등 뒤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는 또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냐? 금액 기준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금액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그 고객한테 무조건 그 금액을 적용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기준이 없으면은 고객하고 얘기할 때 보험을 업셀링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20대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저는 20대가 보험료를 가져가야 되는 금액은 무조건 건강보험 15만 이상이라고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객이 예를 들어서 8만 원짜리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8만 원짜리 된 기준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객은 비싸다고 생각할 거거든. 그 기준 없이 설명하게 되면. 근데 저는 15만 원, 18만 원에 대한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적어도 8만 원짜리 계약은 안 한다라는 거지. 무조건 10만 원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이것도 보험료 캐파 올리기의 일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보험을 판매하실 때 상담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한 기준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뭐 10대는 저는 한 12만 원 정도 생각해요. 10대. 그리고 20대는 15만 원 이상 18만 원. 30대는 20만 원. 40대는 뭐 25만 원. 50대는 30만 원. 이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고객은 그래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비싼 거 아닙니다. 네. 고객님이 20년 전에 가입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렴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보험은 뭐에 비례하죠? 보험료가 나이에 비례하잖아요. 보험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기준을 가지고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준 때문에 이제 전 너무나 명확해요. 고객님에게 금액을 제한할 금액이. 근데 그 기준 금액에서 고객님의 경제사항이나 여러 가지 재반사항으로 조금씩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조정하진 않아요. 왜? 내 기준을 설명했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은 반드시 나이대별로, 그리고 진단금, 수술비, 후유장애, 뭐 입원 일당 등등, 골절 상해 등등 이런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보험의 기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만들어 보고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암 진단금 얼마 있으세요? 팀장님. 1억. 1억 2천. 팀장님 혹시 얼마 있으세요? 2억 5천. 와, 여기는 니즈가 진짜 충만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나 지금 강의하면서 이렇게 첫 질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처음 봤어. 네. 저기 선생님 얼마 있으세요? 5천만 원. 팀장님 얼마 있어요? 없어요? 야, 없어요. 야, 이제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상담할 때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누구나 다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가입하고 내가 상품이 없는데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이 니즈가 없는데 상대방의 니즈를 어떻게 심을 거예요?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야지 상대방한테 그게 전달이 되는데 본인이 없이 그거를 상대방한테 뭔가 충족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왜? 고객은 보험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압니다. 우리 주변에 보험 설계사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말이 좀 빠른가요? 아, 괜찮아요? 빠르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막 마음이 급해 마지. PPT가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장 분석하면서 고객님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DB 영업 강의도 진행을 하는데 제가 DB 영업을 진행하면서 팀장님들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1%라도 달라야 된다. 다른 설계사와. 누구나 똑같은 설계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고객들이 선택상이 너무나 많아져요. 고객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정도 만드셔야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품 제안할 수 있고 누구나 똑같은 가격으로 제안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아오실 거예요? 자, 길거리만 가도 보험 클리닉, 보험 상담 청구 너무나 많죠. 그리고 전화도 너무 많이 와. 보험 상담 받아보라고. 그리고 요즘 뭐 메리츠 파트너스? 뭐 본인 설계사가 엔잡을해서 홍보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설계사를 누구든 내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으려면은 이런 강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강점을 바로 맞춤 컨설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맞춤 컨설팅이 뭐냐면 똑같은 상품을 제안하더라도 얘기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고객님한테 암진단 5천만 원을 제안을 드려야 돼. 근데 왜 제안을 해야 되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자료. 고객님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3천만 원 업셀링 하시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 어떻게? 자, 고객님 술, 담배 많이 하시니까 건강적으로 위험도가 높으시네요.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무슨 진단 받으셨어요? 용종, 위염, 식도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달고 사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암에 당연히 노출이 되죠. 식도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안 걸릴 확률이 당연히 누가 높을까? 식도염 있는 사람이 당연히 높겠죠. 위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장 용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더 전문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고객님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 만약 예를 들어 식습관이 불균형해. 뭐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죠. 고객님 이동 시간이 있으면 못 먹고 기사식당 들어가서 시간 날 때 하시고 그리고 교대 근무하시고 새벽 근무하고 낮에는 자고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식습관 생활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질병 노출 위험도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을 겁니다. 이거는 TV에서도 많이 이런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고객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나 내용 너무 어려워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 이런 고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같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질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30%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이고요. 최근에 어제 뉴스 기사 보셨어요 혹시? 김수미 배우님 사망하신 거 들으셨죠? 뭘로 사망하셨어요? 고혈당 쇼크로 사망하셨습니다. 고혈당 쇼크가 뭐야? 당뇨병. 당뇨병으로 사망하셨어요. 이게 배우라서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질병들이 너무나 흔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망을 하셨냐? 스트레스성으로 갑자기 혈당 쇼크가 오셨대요. 그 뉴스 기사 찾아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바라보셔야 돼. 지금 고혈압약 드시고 계신데 언제부터 드셨는지 최근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더 위험성을 강조하셔야죠. 자, 최근에 보험사에서 심사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3개월 이내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진단 받으면 간편해서 받아주나요? 안 받아줍니다. 3개월 지나야 받아줘요. 3개월 간편해서도.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약을 길게 드신 분들이 오히려 보험사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최근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드셔야지만 간편 인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약을 드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어떤 약을 드셨는지, 뭐 위험약 30일치 이상 드신 분들은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질병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매년 용종 떼시는 분들이 있어. 그 여러분도 어떻게 접근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접근해요? 암하고 수술비 접근하셔야죠. 네, 암하고 수술비.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딱 성향에 맞춰서 니즈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걸 뭐라 하냐면 팩트 파인딩이라고 합니다. 팩트 파인딩. 고객의 정보를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경제력, 직업, 성별, 몇 살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는지, 직업을 바뀐 적이 있는지, 지금 직업 하는 데 있어서 위험도는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 라이프 컨설팅을 하는 설계사입니다. 자, 고객만 나이를 먹나요? 저희도 지금 나이를 먹고 있죠. 저는 평소 20대인 줄 알았어요. 평생 저도 20대인 줄 알았는데 벌써 30 중반을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고객들은 벌써 60대, 70대. 제가 이 일을 20대부터 했는데 그분들을 제가 60대 때 만났는데 그분들이 벌써 70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치매 걸리신 분들도 있고, 저는 지금 제가 7년 영업을 하면서 고객분이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를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좀 충격을 좀 받았었어. 네. 되게 건강하셨던 것 같은데 간암으로 급성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진단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이 되게 위험해요. 네. 간암은 급성으로 와가지고 암 같은 경우 되게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암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 고객들하고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맞게 같이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일은 뭐다? 오래 하셔야 돼요. 꼭 오래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일일이 고객과 1대1 맞춤으로 인해서 그 고객과 같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줘야 되는 것들은 보험에서 다 들어가져 있죠. 간병도 보장을 해줄 수 있고, 노후도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보험은 재무 설계에 들어가는 일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은 고객이 나이를 먹어서 노후 때 어떻게 병원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이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험 설계사가 재무 설계를 한다라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 재무 설계사는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겁니다. 뭐 FPK나 CFP나 이런 공인 자격증 말고는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재무 설계 받아보신 분 있어요? 혹시? 다른 분한테? 없죠. 결국은 설계사 때 재무 설계 받으면 결국 종신보험 제한합니다. 네. 종신보험 제한하고, 좀 그 다음에 양심이 있다 그러면 연금보험 제한해요. 연금보험. 여러분들도 못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고객 리스트를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이 고객을 지금 어디까지 지금 내가 라이프 컨설팅을 했는가. 네. 저희 메리츠 전산에 보시면 너무나 잘 나오죠. 부족한 부분. 근데 저는 그 기준을 따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객이 연금이 있는가, 간병이 있는가, 아니면 뭐 저는 사망에 대한 그렇게 니즈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속에 대한 니즈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객 리스트를 꼭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의 라이프 컨설팅을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0-40%도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초창기 때도 그랬거든요. 제 고객한테 그냥 암내심 수술비만 제한하고 한 2-3년을 컨택한 적이 없어요. 연락은 드렸죠. 근데 추가적으로 뭐 업셀링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기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치고 사망하시고 진단금 나가는 걸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고객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는 업셀링 하는 거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경험을 해보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간병 없으신 분들한테는 간병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한 이제 연령층이 있거든요. 저는 50세 미만은 무조건 연금을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메리트가 없어요. 50대 이유는 연금액이 받는 금액이 넣는 금액에 비해서 생각보다 적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는 저는 연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한합니다. 한 번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실 일이에요. 그래서 니즈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상품 구성도 같이 하고 전체적인 라이프 컨설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맞춤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예시를 두 가지를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상하게 택시기사, 택배기사분들을 생각보다 상담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온라인 영업을 하는데 택배기사분들이랑 택시기사분들이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와요. 첫 번째로 뭘로 연락이 오냐면 자동차 보험으로 연락이 와. 왜냐하면은 택배기사 같은 분들은 다이렉트가 인수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력이나 위험도가 높아서 다이렉트는 인수가 안 돼서 다이렉트가 인수가 안 되는 건들은 직접적인 설계를 받아야 돼. 설계사들한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보는데 제가 인터넷에 이제 지식이나 블로그로 답변 남긴 것들로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그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자동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이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왔다가 운전자로 넘어가고 운전자에서 건강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택배기사라고 이제 저희가 직업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사람으로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택배기사는 1차적으로 운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도가 가장 높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상해잖아요, 상해. 이 사람들이 차량 사고로 인해서 상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과연 이게 없으시면 사고 났을 때 뭘로 보상받으실 겁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향후 택배기사 사고가 나면 당장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게 세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상담을 이어가시면 좋겠죠. 제가 항상 상담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도대체 고객을 어떻게 꺾어야 될까요? 자, 꺾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으세요. 네. 결국 그 사람이 뭔가 충족시켜주는 부분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상품을 제안하든 그냥 사인하십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직업군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먼저 본다. 직업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상해,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많이 하는 게 담배 많이 핍니다. 담배. 네. 흡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순서 적어놨잖아요. 밑에. 어떤 부분을 먼저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상해보험부터 쭉 가가지고 후유장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순서대로 했다라고 해서 고객님들이 이것만 하지 않아요. 예.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순간 저는 그 고객과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상품을 제안하든 금액적으로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인하세요. 자, 여러분들 계약해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고객이 계약할 때 가입제안서를 첫 장부터 20장까지 보시는 고객분 봤어요? 저는 딱 2명 봤거든요. 그런 사람. 제가 7년 영업해오면서. 고객들은 설계사를 보고 계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약하는 거지 절대 상품이 좋고 나쁨을 비교해서 하는 고객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고객들은 온라인 고객들. 블로그로 이곳저곳 다 뒤져서 금액 10원에 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대면 영업을 하시면서 상담을 하실 때 그런 고객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 충족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의 니즈를 찾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무직군들. 자, 사실 이 사무직군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20대, 30대 생각보다 건강해. 생각보다 건강해요. 그래서 보험의 니즈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단순하게 먼저 이것들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보험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아요. 왜 요즘 MZ세대들, 저도 MZ이긴 한데
저는 MG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1도 공감이 하나도 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뭔가 손해다라는 인식이 되게 세거든요. 건강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럼 그런 인식부터 먼저 지워주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손해가 아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줄 것인가? 우리 상품 너무나 무수히 많잖아. 나중에 환급률 100% 이상 도달되는 건강보험도 있고, 그리고 향후에 보상받는 데 있어서 너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기대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직군들은 사실 40, 50대 분들이 사실 니즈가 제일 많아요. 40, 50대 분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미 허리가 이미 망가져 있거든. 예. 그러면 후유장애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 수술, 그리고 상해 보험에서 뭐 이제 신경차단술 같은 거, 지금 DB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해주면 되게 관심 있어요. 자기는 해봤는데 못 받아봤으니까. 근데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향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심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향후 사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직군들 뿐만 아니라 직업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 방향이 바뀌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제안하는 상품들이 너무 이렇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이 관점만 좀 바꿔주면은 그 고객과의 소통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뭐 택배기사가 크게 다른가요? 제안하는 게? 순서만 바뀌어서 순서만. 네. 순서만 바뀌었잖아 지금. 크게 다를 게 없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시선에 있어서 내가 1%라도 다른 설계사라고 보이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하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좀 있으세요? 잠깐 질문 타임 받고 할게요. 질문. 혹시 최근에 뭐 어떤 직업군을 만났는데 너무 어려웠다. 없어요? 뭐 이제 말씀드리면 내용이 막 술술 다 풀리나? 강의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전문가 집단이요? 사실 그 의사나 변호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건강보험 쪽으로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도 최근에 보고 배운 게 있어요. 다른 쪽에서 활동하시는 설계사분한테 들은 건데, 변호사 시장하고 그 의사 시장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상속에 대한 니즈가 제일 크시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상속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죠. 상속분이 어떻게 되고,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상속분이 나가고, 종신보험을 냈을 때와 그냥 내가 자산을 갖고 상속금을 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 시장, 변호사 시장 분들은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제안을 하더라도 환급률이 높아지는 상품을 제안을 하시는 게 확률이 높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냥 그렇고 그냥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세금적인 부분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못 벗어나요. 대통령도 퇴임하면 세금 내야 돼요.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연금에 다 세금 다 묻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업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특성을 가진 거, 금전적으로 뭔가 요인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 외적인 걸 찾으셔야 돼요. 그 외적인 게 바로 상속이죠. 그리고 세금 부분. 그래서 연금이나 상속 관련해서도 비과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 그 팀장님이 의사 원장님 부부를 계약을 했는데 연금 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왜 300만 원이 들어갔을까요? 왜 300만 원이 들어갔을까? 추측 한번 해보시죠. 왜 300만 원일까? 맞습니다. 비과세 한도입니다. 한 명당 150만 원씩. 네. 저희가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입니다. 월 150만 원. 그리고 일시납이 1억. 이 기준으로 두 부부가 150만 원씩 300만 원 계약 체결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 부부가 컨택이 돼서 계약이 들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 자, 보장 분석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우선순위라고 봐요.
자, 아까 제가 택배기사 사무직 상품 제안하는 거 순서만 바뀌고 다를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는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을 니즈를 갖고 있는가 먼저 우선순위를 찾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상해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축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가족들 때문에 사망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가. 이 우선순위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찾으면은 향후 상담하시는데 진짜 어려움 없이 풀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보험 상담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지루하지 않으세요? 저는 보험 상담을 일부러 한번 받아봤거든요. 다른 설계사 분들한테.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 그냥 이거 부족하시고 이거 기계 내시니까 해지하세요. 이거보다 더 싸게 가져갈 수 있어요. 정말 단골 멘트죠. 네. 저는 그런 멘트를 잘 안 합니다. 뭐 싸게 가져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장을 받을 때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쉽게 받을 수 있는가, 어렵게 받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보험 중에, 건강보험 중에 가장 비싼 담보가 뭐예요? 진단비죠. 진단비가 왜 비싸요? 자, 수술비가 비싸요? 진단비가 비싸요? 진단비가 더 비싸죠. 진단비가 왜 비쌀까요? 네? 금액이 커서. 저는 수술비 금액이 작은가요? 똑같은 암 수술비 2천만 원과 암 진단 2천만 원을 세팅했을 때 어느 게 더 비쌉니까? 진단비가 더 비싸죠. 이게 정답이에요. 받기가 쉽잖아요. 수술하지 않아도 받잖아요. 자, 수술은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단계가 중간에 하나 있죠. 근데 진단은 의사의 진단만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싼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정특례지원금 아시죠, 여러분? 산정특례 진단금 아세요? 그게 싼 이유가 그겁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돼야지만 진단금이 나오니까. 일반적인 진단금보다 싼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선순위를 꼭 정하셔서 고객님과의 상담을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셔라. 자, 이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니즈 파악. 저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의 이 결과 차이가 저는 너무나 크게 명확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제가 2018년도에 리치앤코에서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시작이 뭐 다 똑같죠. 가족 거 하고, 그 다음에 친척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 이제 동호회에서 이제 몇 건 계약해보고, 그래서 한 4, 5개월 동안은 거의 신입 중에서는 항상 탑이었어요. 근데 이제 풀이 떨어지니까 이제 DB 영업을 나갔는데, 이제 DB 영업 나가서 제가 그때 그 초창기에 꽂혔던 게 뭐냐면, 저는 어린이 보험에 완전 꽂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보험이 유사암 납입 면제가 되는 상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급률이 거의 180%에 도달하는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상품이 농협손해보험의 어린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는 곳마다 어린이 보험 가입 대상자면은 무조건 와, 이거 안 하시면은 바보예요. 그냥 뉘앙스가 그냥 이거 도대체 왜 안 와서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다녔더니 어떻겠어요. 당연히 결과가 당연히 안 좋죠. 왜? 나는 그 다른 설계사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굳이 관계성 없는 저한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 설계안을 그대로 지인들한테 갑니다. 이거랑 나 똑같은 상품 해줘. 나중에 조회해보면 그대로 들어가져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을 꼭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니기 전과 제가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제가 300만 원 주고 영업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이제 그 강사님이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대화 질문. 그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고객에게 질문을 유도하라. 설계사의 말보다 고객의 말을 더 많이 경청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하는 분들이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실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해봤어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상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말을 다 떠나서 그냥 이 니즈 파악이라는 거에 중점적으로 한번 맞춰보니까 고객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나 20분밖에 없어요라고 했던 고객이 1시간 반을 상담을 하고 있고, 시간 없다라는 고객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예, 통화 오면은 시간 없어요. 시간 무지하게 많아요. 예, 시간 없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예, 뭐 진짜 국정을 보는 사람들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1급 공무원 분을 상담을 한번 해봤거든요. 똑같습니다. 저희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사는 게 다 똑같고요. 좀 다른 게 뭐냐면 마인드가 좀 다르시더라고. 예, 보는 시각이 좀 다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르구나 라고 느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니즈 파악을 반드시 먼저 관점을 잘 잡으시면은 상담하시는데 진짜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경력이 나는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 별의별 고객이 다 있지 않으신가요? 예. 진짜 좀 이런 말 하기 녹화하고 있어서 막 이런 말 하기 좋은데, 돌 아이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돌 아이들. 예, 돌 아이들이 정말 많으신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이겨내시고, 그 중에서도 숨은 보석들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고객분들한테 사인을 요청하실 때, 고객분들이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면서 사인하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고객분들이? 저는 제가 아까 두 분이 있다 그랬죠. 제가 항상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고객분 중에 국민은행 지점장분이 계신데, 그분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계약을 하나 받을 때 6시간 반 걸렸습니다. 18만 원짜리 계약 하나 받는데 6시간 반 걸렸어요. 자, 그분이 상품을 체킹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농협손해보험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30몇 개인가 40몇 개 담보가 있는데, 그 담보 옆에 가격이 있잖아요. 그 가격 곱하기 20년을 해요. 20년을 하고 받는 금액을 체크해. 그러면 과연 내가 이 금액을 냈을 때 이 받는 금액이 적정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그때 신입 거의 1년 좀 넘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저차월이었는데 무슨 이상한 거 되게 많이 물어봐. 뭐 제가 알 리가 있나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또 저는 부랴부랴 또 그 은행, 농협 그 지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막. 근데 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질문하는 거 창피하지 마세요. 고객 앞에서. 질문하는 거 창피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 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진짜 모를 수 있어. 진짜 모르는데 이 상품 관련 보니까, 저도 이거 해보니까 고객들이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아. 근데 신입분들이나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 걱정하시더라고. 내가 전문가처럼 안 보일까봐 좀 되게 걱정이 하세요. 이 모르는 거에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할 때. 근데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고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대놓고 그래요. 이거 해당 원수사 지점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내 상위 관리자한테 전화를 했지, 그냥. 진짜 모르면은 뭐 원수사 지점장들한테 전화를 다시 돌리거나. 근데 그 행위를 했다 그래서 고객이 이 사람 비전문가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당황해 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서 대놓고 전화하세요. 더 정확하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맞잖아. 이게 어중간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고객한테 그냥 그 현장에서 그냥 더 정확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회사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멘트 날리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했어요. 그렇다 그 고객이 뭐야 이 사람 초짜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그냥 모르시면은 그냥 바로 하세요. 근데 너무 기초적인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너무 기초적인 거 갖고 하시면 안 되고. 기초적인 거 어느 정도 가이드 아시죠? 제가 막 설명 안 드려도 알지죠? 암진단금 이거 어떻게 받는 거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런 거 말고 좀 저희가 담보 구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 현장에서 저희가 허혈성 뇌혈관 진단금 아이코드로 나가는데 숫자 몇 번까지 몇 번 다 기억하고 다니세요? 모르잖아요. 예, 모르잖아. 그럼 예를 들어 고객이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잠시만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더 훨씬 더 전문가적입니다. 예, 당황하시는 것보다. 예, 그게 고객한테 더 신뢰도를 얻으실 수 있는 행동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건 제가 친히 고객한테
답변을 들은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고객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려는 모습이 좀 더 신뢰가 갔다 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냥 이 부분 내가 사람인지라. 저희 GE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1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1000개가 생보 손보 합쳐가지고 그 1000개를 기억하는 설계사가 있을까요? AI가 아니고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상품들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려고 할 때는 전혀 개의치 않고 전화하셔라. 그냥 현장에서. 고객들은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보장 분석 파트가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부터는 생명보험 증권 분석을 할 건데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하겠습니다.